자, 이번 시간 유통 마케팅 제5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좀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이 자체가 그 모의고사를 좀 많이 푸는 거가 우리가 이제 이 유통관리사도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면서 오지선들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유통 마케팅 먼저 내용들을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니까 기본서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기본서 제가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또 풀어드린 게 있어요. 그 위주로 좀 가시면서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출제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외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체크하는 대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회입니다. 벌써 제 5회 모의고사입니다. 유통 마케팅이죠. 문제를 많이 이제 풀수록 조금 우리가 많이 여기 실력이 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46페이지입니다. 46번입니다. 자,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 어프로치라고 하죠. 이런 판매를 위한 본론에 진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음 중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접근이란 고객이 판매 담당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접근은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호감과 신뢰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3번은 좀 맞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도와드릴까? 어떤 상품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고객이 구경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쉽게 다가가서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은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고객과의 첫 접촉에서 우호적인 첫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판매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이란 그저 단순히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심리적 거리를 또 단축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거리보다는.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서 이제 판매하는 마무리, 클로징이라고 하죠. 우리가 접근 한 다음에 이제 클로징 계산하게끔 우리가 먼저 그 AID가 있듯이 이제 어텐션, 그 다음에 액션으로 가듯이 클로징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어프로치에 연속을 할 수 있다. 넓은 의미 볼 때 이제 판매는 이제 하나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어프로치 연속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사전 공작이란 고객이 최초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과정을 또 쉽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7번은 또 중요한 게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것도 출제 키워드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 하버드 대학의 포터 교수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 우위는 생산, 판매, 마케팅 등의 기업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같은 보조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쪽 활동과 지원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살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 사슬이에요.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가치 활동은 주요 활동과 보조 활동이 있는데 주요 활동은 이제 물류 투입 활동, 운영 활동, 물류 산출 활동, 마케팅 및 판매 활동, 사후 서비스 구성입니다. 보조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의 하부 구조와 구매 활동, 기술 개발 활동,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인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는 쪽 활동에 들어가요. 지원 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쪽 활동이라는 것은 본래에 대한 활동이죠. 생산 물류 활동을 얘기합니다. 생산과 물류 활동이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에 AS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 AS에 대한 그 서비스의 고객 서비스는 지원 활동이 아니라 보는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 판매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보는 쪽 활동이 아니라 지원 활동이 있죠. 지원 쪽 활동. 지원적 활동은 이제 기술 개발,
이런지 HRD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신다면 이 정답이 우리가 그 4번이다. 그래서 이 1번 보는 쪽 활동은 이제 기업의 가치 생산을 위한 기본적 활동입니다. 생산과 물류니까. 기업의 내부 활동을 분석해서 경쟁 우위 및 열세를 파악한다. 우리가 수학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SW,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의 이제 그 벤치마킹 또 방법을 또 이용할 수 있고요. 가치 사슬리론은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 선도 기업이 또 되기 위한 또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4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가는데, 48번은 그냥 순서 정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어때요? 우리가 이 소매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습니다. 광고 판매 촉진, 공중이 PR이죠. 인적 판매, 직접 마케팅 등이 있는데, 다음 중 공중관계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모두 옳게 고른 것은. 공중관계는 이제 기업 자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기업, 신문 개조용 자료, 니은 연설, 디귿 세미나, 그 다음에 미음 노비, 그 다음에 비읍 자선적 기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49번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만 보는데, 다음 중 우리가 신제품 개발의 과정의 순서로 오는 것은 아이디어 창출이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3번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제품 컨셉의 개발 및 테스트, 마케팅 전략, 사업성 분석, 제품의 개발, 시험 마케팅, 그 다음에 나중에가 이제 마지막 상업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키워드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소매점에서 광고할 때,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광고 효과를 충분히 이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 대한 광고비 비율을 우리가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할당할 필요가 있다. 그럼 광고의 이 용어 중 도달, 이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50번의 이 정답은 1번이 도달이에요. 도달. 이것도 이제 용어 정리가 나올 수 있어요. 특정 기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광고 매체에 의해 노출된 사람이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도달이고, 자, 이용자 한 사람이 동일한 광고에 노출되는 평균 횟수 빈도를 의미한다. 이건 빈도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매체 도달 범위, 어떤 광고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수용자 수 또는 광고 매체가 도달되는 지리적 범위를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적 수용자, 여러 미디어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 광고에 접촉한 사람들의 총 숫자를 누적 청중이라고 하고, 청중 1000명의 광고를 도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이제 CPM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51번도 그냥 답만 볼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중 인적 판매의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인적 판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판매원과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단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크게 뭐 난이도가 있는 게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데, 52번을 한번 보세요. 포장이라는 걸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우리가 다루겠죠. 그래서 52번은 포장 같은 경우도 마케팅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유통 마케팅에서 갑니다. 자, 우리가 포장은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 자, 공업 포장과 이 물류에서 이제 보관 사용료에서도 나오죠. 상업 포장이라는 게 있어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하는데, 자, 공업은 이제 수송 또는 보호 관점이고요. 상업 포장은 이제 판매인 거죠. 판매 촉진이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매업에서 중요시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포장이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답부터 확인할게요. 자, 요 답은 이제 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당연히. 자, 포장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소매 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있죠.
상품의 보호, 취급 상품의 편리, 판매 촉진, 이 선물 가치 증대, 상품의 관리, 이제 소매효과도 판매 촉진과도 관련된 거죠. 2차 포장에 대한 건 이제 물어본 거죠. 정답은 2번이다. 1번. 포장은 이제 고객의 관심을 끄는 거죠. 판촉하고. 그 다음에 3번. 포장은 어떻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지위 혹은 신분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고가품 같은 걸 판다, 전문품을, 그럼 포장을 잘해줘야죠. 레벨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고급스러운. 근데 동종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의 일관된 포장은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요. 포장은 제품의 편익 및 활용의 증대에 또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포장에 대한 마케팅,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물어보겠어요? 출제원이라면 공업 위주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소매업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를 직결시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3번. 자,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팔레트 법칙 3개 치십시오, 별표. 출제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유통 마케팅이 아니면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팔레트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80% 매출액. 자, 팔레토의 법칙은 자, 80%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이 제품이 어떻습니까? 20%, 상위 20% 품목에 들어가는 거죠. 상위 20%의 품목에 기여한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일단 답부터 보는데 1번이죠. 어때요? ABC 분석에서 우리가 A 제품의 제공 가용성은 C 제품의 제공 가용성 50%를 유지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A는 품목 점유율은 한 30에서 20이에요. 근데 가치의 점유율은 아까 80, 50에서 90 차지로 A 제품은 최중점 관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선정해서 관리 노력을 집중해서 관리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ABC로 나눈다면 그 ABC 분석이나 우리가 SKU 이런 분석, 그래서 재고 발주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매출액 70, 80% 집중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매출이 많이 올려.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 대한 보통 유통에 대해서 세팅을 할 때 피킹하기 좋기 위해서는 A 제품을 출구 위에다가 이렇게 놔야지. 그래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 이제 안 팔리는 건 이제 C 품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잘 안 팔리는 거니까 조금 안 보이는 데인데 이 A 제품은 잘 보이는 데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0, 20, 80의 매출액의 20에 대한 비중이다. 총 제품의 종류의 20이 총 매출의 80% 달성한다. 자, A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쪽에다가, 그죠? 이 창고 내에서 입출과 가장 용이한 장소에다가 보관해야 되고. ABC 분석은 누적 판매 비율과 누적 품목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자, A 그룹이 기여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당 매출이 크므로 중점 고객으로 앞으로서 이제 계속 육성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4번. 자, 직접 반응 광고의 목적 및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 광고에서는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의 제고가 주된 목표이지만, 우리가 직접 반응 광고에서는 추상적인 이미지보다는 판매 증진 혹은 관심 있는 잠재적 고객의 발견이라는 역할이 강조돼요. 그래서 고객들의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의 제고가 주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 광고에서는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가 주된 목표이지만 직접 반응 광고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판매 증진 혹은 관심 있는 잠재적 고객의 발견이라는 역할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인지도, 고객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 제고는 이제 홍보, 간접할 광고에 이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광고는 판매 증진, 잠재 고객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곱당 별표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맞아. 다른 것들은. 그래서 광고주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고객이 직접 반응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 만들어진 유료 광고다. 그 다음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포머셜 광고나 각 홈쇼핑 사업의 번창도 직접 광고, 반응 광고에 가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반응 광고를 이용한 방식은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간략한 상품 소개와 주문 전화번호가 제공되면 시청한 소비자가 080, 080,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전화를 이용해서 상품을 주문한 것이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갑니다. 자, 갑니다. 자, 55번 들어갈게요. 다른 나라 기업에서 기준이나 상표권, 경영 노하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자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줌으로써 국제화를 이루는 우리가 전략은 무엇인가? 라이센싱이라는 걸 많이 좀 들어보셨던 용어일 거예요.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서 기술이나 상표권, 경영 노하우 등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자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게 라이센싱, 그죠? 기업을 이제 국제화하는 거죠.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또 빌려준다는 거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5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체크해 보시는데 그 서비스의 갭입니다. 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 가치,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실제 경험 가치의 차이에 갭이 있다는 거야. 갭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건 약간 또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바른 게 5번이 맞아. 이해 차이는 이 고객 욕구에 대한 오해야. 그래서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부정확한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만 맞고 그 다음에 1번은 뭐 촉진 차이는 아예 이 자체가 틀려버려요. 촉진은 이제 과도한 기대 수준 형성,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판촉 활동을 하는 게 촉진이고 그 다음 오히려 2번이 촉진이라고 볼 수 있어.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프로모션이다. 이게 촉진이고 2번이. 과정도 틀렸어요. 과정 차이는 부적절한 업무 과정. 그래서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운영 절차나 체계로 바꾸지 못할 때. 그 다음에 4번은 고객이 인식, 동그라미. 이걸 오히려 인식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객과 기업의 인식 차이. 고객이 한번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으로 그 기업의 서비스율이 올라가도 여전히 서비스가 낮다고 하는 인식이죠. 그래서 고객이 인식한 서비스 내용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의 수준과 다르다. 이런 갭이다. 자, 이런 것도 근데 그 56번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딱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요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갭의 차이가 또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으셔야지. 이거 어떤 거냐? 뭐 촉진이다. 그러면 판촉이라는 게 들어가겠고 과정이다. 절차. 행동이다. 그죠? 우리가 뭐 훈련되지 않았다. 행동을 못했으니까 인식이다. 그럼 어떤 겁니까? 안 좋은 그 인식 같은 게 그 단어가 이제 있으니까 보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7번 같은 것도 우리가 또 키워드가 잘 나오는 거죠. 발표하시면요. 이 다음은 이 소비자 행동 분석에 의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자, 동기 위생 이론은 허스버그예요. 허스버그. 매슬로우가 아닙니다. 허스버그가 동기 위생 이론을 주장했죠. 동기 위생. 동기는 이제 어떤 만족이고 위생은 불만족. 그래서 3번의 매슬로우가 아니라 이 허스버그로 고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구분하는 설명을 했잖아요. 허스버그예요. 그죠? 그래서 위생과 동기, 위동, 그죠? 허스버그. 근데 매슬로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8번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57번, 2번 보시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때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A와 B를 선택할 때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어느 것이 최적 대안이냐를 따져서 이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는 것도 한 번 정도 가져갈 만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오히려 이제 위생과 동기가 아니라 인간 욕구를 5단계로 구성합니다. 피라미드로. 그래서 위에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때 3단계가 이제 기본 욕구로서 결핍 욕구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4단계는 이제 성장 욕구다. 이렇게 해서 자아,
심리적 욕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나와있던 것만 이제 조금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인간 욕구에 대한 단계설을 자, 위에는 4단계로서 성장 욕구, 밑에는 3단계로서 기본 욕구, 결핍 욕구. 그래서 자아 실현, 심리적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8번 체크하셔야죠. 아, 이거 또 출제됩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우리가 CRM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관리, 고객관계관리 이거 별표 초론식 합니다. 자, 58번 갑니다. 다음은 고객관계관리의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CRM은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 유지 및 이탈 방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 유지가 이탈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때요? 신규를 하는 것보다는 한 5분의 1 비용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지. 주로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야 된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이다.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가치를 높여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개념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높은 고객과의 관계를 창출한다. LTV죠. 생애가치. 그래서 지원해서 매출을 최적화하고 고객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성향과 욕구를 파악해서 이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맞고요. 자, 이 CRM이라는 자체가 고객관계 관리는 고객 점유율을 지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게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면 전통적 고객 관계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 고객에 대한 관리를 했었잖아요. 자, 이 고객에 대한 관계 관리 전통적 얘는 시장 점유율 무조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 CRM으로 가. 그럼 CRM은 누가 중요한 거야? 이 전통적 고객 관계보다는 이제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고객 점유율을 중요시하는 거죠. 고객 점유율. 그래서 고객 점유율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7번, 58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57번은 이제 허스버그와 매슬로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과 이 동기와 위생, 동기는 만족이고 위생은 불만족이다.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 월급을 못 줘서 이제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월급을 이제 좀 어떻습니까? 월급 올려주면은 좋긴 좋아. 불만족을 잠재울 수 있지만 만족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58번은 어때요? 고객 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고객을 이탈을 방지한다. 그래서 5분의 1 비용밖에 안 된다. 기존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일 때는 시장 점유율 초점이 있지만 CRM은 고객 점유율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체크 꼭 하세요. CRM이라는 자체가 매번 출제된다는 걸 아주 느낌이 오셔야 돼. 이거 두 개 더 칠게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59번은 답만 확인할게요. 답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갑니다. 다음은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3번.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편익을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전략이다. 아니고 추상적인 편익을 소구하는 거예요. 이미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60번 갑니다. 자, 시장 세분화의 한 형태의 밀집화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세분화. 자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깨야 됩니다. 비차별화가 안 맞지. 말이 안 돼. 차별화. 그죠? 3번이 정답이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별별 표시는 아니고 우리가 알아주시고 61번 갈게요. 자, 다음에 마케팅 전략 중 소비자들의 특성이 가장 적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자, 이거는 6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목표 마케팅의 각 단계, 즉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시장 포지셔닝,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죠? 단계 소비자들의 특성이 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전략, 시장 세분화에 의한 전략,
신제품 표적 시장의 확인을 위한 전략,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 맞습니다. 근데 4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데이터 특성이 아니란 말이야. 브랜드 선정은 거리가 멀겠죠. 상표 선정은. 이거는 안 맞아. 소비자가. 4번이 정답이다. 이것도 염두에 별표 표시를 해놓으셔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소비자 들어가. 소비자. 소비자 들어가면 적절한 상표를 선정하는 거 전략은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 선정하는 것이지 소비자는 틀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2번도 이거 연결시켜서 이제 상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별표 표시 하시는데요. 자 갑니다. 상표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복수 상표 전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2개 이상의 상이한 상표를 설정해서 별도의 품목으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1번 무상표 전략보다 유상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보다 더 낫다? 아니지. 상표가 없는 게 원가가 더 낫겠죠. 말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소형 유통기간일수록 제조업 상표보다는 유통업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PB 이번에 이건 일단은 정답은 1번이고 PB가 우리가 홈플러스 우유, 이마트 우유 이런 건 대형이죠. 대형. 소형이 아니야. 대형이죠. 대형. 대형 할인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형 유통기간일수록 제조업자 상표와 유통업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이 아니라 대형이라고 봐야죠. 틀렸고요. 그래서 소형 유통기간은 이제 제조업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표 전략은 각 제품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더 적합한 거죠. 작을수록이 아니라 다른 상표를 붙이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 이 복수 상표 전략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그죠? 맞죠? 여러 가지 차별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4번이 정답이야. 62번 4번. 아, 요거에서 지금 옳은 거군요. 1번이 틀린 건 줄 알았어. 4번. 그 다음에 5번. 상표화 전략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상품 간 생산 기술상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표화 확장 전략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상품 간의 관련성이 높을 때 우리가 쓰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갈게요. 자, 63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봅니다. 63번은. 63번. 다음 경로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 중 집약적 유통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건 정답 3번. 자, 이 집약적 유통망은 가능한 많은 소매상들을 해서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포괄된 시장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전략이죠. 이렇듯 중간상들이 많아질수록 중간상들의 통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지. 그래서 용이하지 않아. 충동구매 증가시킬 수 있고 편의성 증가, 재고 및 주문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 낮은 순수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64번으로 갈게요. 64번. 아, 이거 촉진 전략, 촉진 활동 괜찮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촉진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천천히. 1번. 광고란 광고주에 의한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를 우리가 비인적 방식에 의해서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나오지만 매체를 통해서 가니까. 그죠? 유료화 되겠죠. 상품에 따라서 촉진 미스의 성격이 달라진다. 맞고요. 불황기에는 촉진 활동보다는 경로 및 가격 설정 전략이 중요하다? 아니죠. 불황기에는 무엇보다 촉진 활동이 우선돼야 돼요. 불황이니까 촉진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63번의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돼야 돼. 밀접하겠지. 그 다음에 이 촉진, 프로모션의 본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맞고요. 자, 65번 갑니다. 자, 65번 중요하죠. 왜 그래요? 또 나왔네요. SKU.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적 사업 단위. 우리가 SBU죠. 전략적 사업 단위.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자, SBU 사업 단위, 전략적 사업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단은 정답은 4번인데 답부터 먼저 봅니다.
자, 얘는 이 전략적 사업 단위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단위예요. 각각의 소규모 기업체와 같은 독립적인 분권화된 사업 단위입니다. 다른 사업과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 자체의 경쟁자가 존재하겠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업 부분 내의 제품 계열, 단일 제품 또는 단일 상품 간의 하나인 SBU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얘는 기업 전체의 경영 목표와 부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함으로, 즉 계획의 직권화와 분권을 도모함으로 사업부 간 전략에 불일치하는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 사업부 간의 전략이 불일치로 인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불일치 발생을 아예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부 간의 불일치를 제거한다고 말해야지.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래서 이 1번. 이 부분별로 책임과 권한을 독립 경영이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사업부제 조직을 개편하는 거고요. 사업부제 조직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인 조정 및 통제 기능을 또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권화, 이 계획의 직권화와 집행의 분권화를 또 도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6번 정도는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 겁니다. 66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마케팅도 문제 자체가 우리가 또 66번에 이제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마케팅 조사 중요합니다. 마케팅 조사의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자료가 1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거죠.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배우셨는데 당연히 설문조사가 대표적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FGI, 델파이법 같은 게 있죠. 특정 목적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 이용 중 1차 자료는 조사자 특정 조사 목적을 직접 수집하는 자료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단어 연산법은 또 개방형 질문에 또 유용한 해당이 되겠고, 3번에 보시면 이제 면목 척도, 척도가 굉장히 많은데 면목 척도는 남녀, 특정 대상이 속한 범죄나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4번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는 이제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이제 시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씩 다 보는 거죠.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표본 추출조사죠. 표본. 그래서 표본 추출조사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 얘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이거 좀 난이도가 있죠. 이거는 5번. 갑니다. 자, 66번의 5번은 편의 표본 추출은 그냥 임의로 모집 편의를 고려해서 특정한 세폴린 기준을 두지 않고 모집하는 방법으로 비확률 표출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특정지에는 동일한 추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확률 표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번은요.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5번은 정확하게 얘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동일한 추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거는 확률 표본 추출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모든 측정치에 대한 동일한 기회입니다. 모든 측정치에 대한 동일한 기회다. 얘가 확률 표본 추출법이기 때문에 5번은 편의 추출법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지만 편의 표본 추출은
그냥 임의로 모집 편의를 고려해서 특정한 샘플링 기준을 두지 않고 모집하는 방법, 비확률 표출에 해당합니다. 모집단 구성하는 모든 측정치를 동일한 추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확률 표출이죠. 그래서 확률 표출, 표본 표출 이렇게 봅니다. 정답은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67번도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67번은 그냥 답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 자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5번이죠. 전화 서베이나 대인 면접 등의 대표적인 조사는 이거는 1차 자료예요. 아까 1차 자료 말씀드렸죠. 정답은 5번이다. 쉽게 갔고요. 자 68번 갑니다. 68번.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점포 레이아웃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점포의 레이아웃의 설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그 레이아웃은 어때요? 공간의 최적 구조, 배치, 매장에 대한 기본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장의 구조, 배치. 그래서 상품의 판매 공간, 고객 공간, 이런 것들 서비스하는 공간, 재고 상품하는 쌓는 공간들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 공간,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등과 같은 점포의 중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을 거품 계획, 버블 계획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싱이 아니에요. 페이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페이스 얼굴, 물건을 진열할 때 전면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페이스예요. 그래서 페이싱은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조닝으로 고쳐지고 합니다. 2번은 조닝.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레이아웃이 완성되면 각 코너별 상품 구성을 계획하고 진열 면적을 배분해서 레이아웃 도면상에 상품 배치하는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닝이잖아요. 존. 존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그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어때요? 이 3번과 4번이 좀 약간 비슷한데 4번 고객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조명 및 음악 등을 이제 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상품 이동 동선은 이제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자 여기 5번 답은 2번인데 5번에 보시면은 이 교차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종업원 동선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객 동선이 일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차하면. 그래서 고객이 충분히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9번으로 갑니다. 69번. 자, 마케팅의 조사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조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설명한 것 좀 설명한 항목이 많을 경우에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을 때는 개인 면접이 좋겠죠.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면접에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지만. 근데 전화조사법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통화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관찰조사법 같은 것도 그렇고, 우편제공법은 우리나라 거의 안 써. 자, 우편을 알려가지고 그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거의 일어날 수 없고요. 시험적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는 지금 나와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설문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 면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설문 항목이 많은 경우는 우편 질문을 사용하면 질문지 회수가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70번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게, 이 민감도라는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가격 민감도인데, 그 미치는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가치 독특성 효과. 가치가 독특하면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죠? 명품백 같은 거. 비싸도 무조건 사거든요. 민감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가격 품질 효과. 가격 대비 품질 같은 거 따져보고, 지불자의 효과.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부자냐, 아니면 서민이냐. 우리가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아까 명품백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가격 민감도가 낮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서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겠죠. 이런 거 따져보고, 이 전환 비용이라는 효과가 이제 뭐냐면, 5번에 A를 B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 전환하는데 전환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민감도가 높을수록 조금만 비싸도 다른 것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환 용도가 제일 중요한 게 대체 재단. 전환하기 쉽겠죠. 대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얼마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탄력성에 대한 민감도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는데 주문 방식 효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키포인트는 이제 가격 민감도니까 주문 방식과는 이제 민감도가 좀 그렇죠. 가격 프라이스니까 가치라든지.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가치. 밸류라는 자체도 하나의 이제 가격과도 관련되고, 이번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스라는 게. 그 다음에 지불자에 대한 효과, 코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비용도 하나의 이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코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value, price, cost 이런 게 있는데 오더 베이스 이펙트라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민감한다는 것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4번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5회 마치고요. 다음에 또 6회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